자, 오늘 기업 설명에 앞서서 K바이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와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의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황만순 대표님과 이상훈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두 대표님 준비되시면 좌담회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입니다. 먼저 시장이 호황기고 이럴 때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듣는 분들이나 뭐 준비하시는 분들 좀 더 수월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시장도 뒤숭숭하고 또 뭐 오늘 또 어떤 사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행사 준비하는데 어려우실 텐데, 오늘 행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바이오 업계,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뭔가 앞으로도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저는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이고요.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운용자산 4조 조금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명칭상박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저는 약대 졸업하고 연구원 하다가 투자업계로 와서 어쩌다 운 좋게 이제 대표까지 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 이상훈 박사님, 오늘 좀 되는 이상훈 박사님 말씀하실 텐데, 우리 ABL바이오 그리고 이상훈 박사님과 아주 꽤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지금까지 좋은 인연을 맺어오고 있고,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자주 뵙는데, 오늘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BL바이오 대표이사 이상훈입니다. 황만순 대표 말씀처럼 오늘 조금 암울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요. 어찌됐건 바이오 시장도 쉽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 한번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ABL바이오 창업 이전에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저는 서울대 하대 생물교육과를 나왔고요.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한 4군데 회사를 다녔습니다. 카이론이라고 이제 노발티스 합병된 회사, 그다음에 제넨텍, 아스트라제네카, 엑셀레시스 등에서 일을 했었고, 주로 이제 항암제 개발을 했었고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파맵신이라는 회사가 2009년에 창업이 될 때 공동 창업자로 참여를 했었고, 하나케미칼에 잠깐 근무를 했었다가 2016년 2월에 ABL바이오 창업하고 18년 19월에 상장을 해서 근 한 4년째 되고 있고요. 이따가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어찌됐건 한국에서 현재까지 상장 이후에 유상증자 없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하고 노력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남들이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가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한 건 아니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로가 질문지는 교환을 하긴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교환하진 않아서 네. 저도 오늘 이상훈 박사님 또 제가 준비했던 어떤 질문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먼저 최근에 들어보면 자꾸 이제 국민들이 자꾸 전문 용어에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무슨 채권에도 종류가 그렇게 많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특히 이제 이번 주 10월 31일 월요일 시작되는 주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들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반응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추워도 성장해야 한다. 저희가 추워도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K바이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상훈 박사님,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워낙 굵직한 사건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ABL바이오가 올해 초에 다국적 회사 사노피와 총 10억 6천만 달러의 기술 이전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ABL바이오에게는 너무 축하할 일이긴 한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얘기 하시냐면,
예년과 달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 기술 이전 소식들이 좀 덜 들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근데 뭐 실제로 덜 들리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현업에서 우리 이상원 박사님 또 뭐 업계에서 뭐 우리 바이오텍 리더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마 이제 뭐 그 정부에서 늘 나오는 조사를 보면 뭐 2020년에 2021년에 대한민국 여러 바이오들의 기술 수천 업적이 뭐 어떻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 올해는 아마 작년에 비해서 아마 반 정도 이하의 수준으로 되는 것 같고요. 현업에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아직도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그 이렇게 좀 인터랙션 뭐 접촉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이제 미국도 바이오 시장에 폭락이 있었고 뭐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잘 아다시피 이제 뭐 노발티스라든가 바이오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큰 제약회사들도 약간은 좀 위축된 상태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노발티스 같은 경우도 뭐 레이오프죠. 그러니까 해고를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했고 바이오젠도 아주카즈맵 이후에 저희들가 듣기에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죠. 그러니까 뭐 그 자국적 제약회사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 조정. 근데 이제 뭐 워낙 큰 제약회사들은 포트폴리오가 많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제 작은 바이오텍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뭐 대한민국 현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개수 그런 것들은 좀 줄은 건 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 굉장히 다국적 제약회사의 움직임이 느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뭘 좀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나 포트폴리오 조정 중이니, 뭐, 원래는 뭐 7월에 얘기하던 거를 뭐 10월로 미루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예상했죠. 뭐 저희가 느끼는 것들이 다들 느끼는 대로 남들도 느끼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시장이 뭐 그렇게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래도 이 얘기를 해야죠. 우리 시장 상황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고 변동성도 아주 크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변동성도 크고 그래도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우리 ABL바이오가 올해 우리 사노피랑 아주 큰 딜을 해서 뭐 어프론트 받은 것도 거의 국내 역사상은 거의 기념비적인 그런 성과였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ABL바이오는 아니 언제 어떻게 사노피를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이렇게 돈도 들어오게 되고 연구개발 같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보면 또 다르게는 뭐 그냥 막연히 부럽다가 아니라 우리도 ABL바이오랑 뭐 그게 사노피일 수도 있고 노바테스도 있고 머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랑 하면 대략 어떤 과정을 거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이제 배우고 싶기도 할 것 같아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상원 박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사노피라는 제약회사의 기술 이전한 물질은 파킨슨 병을 타겟하는 ABL301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ABL301에 저희가 이제 뭐 ABL이 이제 이중항체를 하니까 그 중에 이제 그 뉴로 쪽에 브레인 쪽의 포트폴리오는 그 알파 시뉴클린이라는 물질에 대한 항체가 있고 6년 전에 회사를 시작하면서 이 언맷 메디컬 니드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많은 연구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BBB라 6년 전에는 BBB가 뭔지를 사람들이 몰랐는데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에서 뇌에 이제 혈관 장맥이 있는데 실은 이게 약물 전달에 굉장히 난점이 있습니다. 한 0.1% 이하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면서 실은 이제 작년 2021년 1월에 JP모간 그 온라인이죠. 줌 미팅 이후에 뭐 사노피뿐만 아니라 다른 빅파마랑 하면서 요 정도 데이터면은 너네들이랑 실사를 하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사노피의 뉴로 헤드죠. 뉴로바이올로지 헤드인 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실은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2017년에 ABL을 처음 만났다, 자기가. 그래서 그때는 기술이 너무 초기여서 관심이 없었는데, 매년 저희가 이제 바이오 USA, JP 모간을 만나면서 그분을 꼭 만났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매년 너네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한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너네들이 지속적인 성과를 보여줬었고 2021년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딜을 할 때 이제 그 데이터의 축적 정도, 그러니까 성숙 정도 그 타이밍이 됐을 때 빅파마랑 어떤 그 좋은 결실에 대한 시발점이 좀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JP 모간 이후에 3월 정도에 뭐 줌 미팅을 통해서 1차 실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실사는 뭐 각 펑셔널 팀별로 저희가 줌 미팅을 뭐 쭉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걸쳐서 뭐 CMC 팀도 미팅하고 뭐 프리클리니컬 팀도 미팅, 독성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뭐 물성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미팅을 하고 언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너네 자료를 다 업로드를 해라. 왜냐하면 코비드 이전에는 실사니까 방문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방문할 수 없으니까는 뭐 데이터를 열어라.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열었어요. 그래서 한 60개 이상의 보고서를 쭉 다 올렸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대한민국 그 한글로 보고서 있는 거를 또 영문으로 또 번역하는 작업도 있었고, 그 실사를 통과하고 이제 2차 실사를 또 들어가자라고 해서 그게 한 8월쯤 끝났는데, 거기는 좀 더 시리어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너네들 IP 특허는 어떻게 되니? 그래서 이제 특허를 하다 보니까 저희 주장을 이제 입증하려면 그쪽도 외부 로펌을 하이어해서 저희 특허를 쭉 이제 조사를 하고 특허가 이슈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산하는 생산지가 이제 우시 바이올로직스였는데 그 CMO에 대한 어떤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실사, 그다음에 보고서가 한 200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고서가 힘들었고, 그다음에 한 7월 말쯤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텀식 계약서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는 9월이면 사인을 하는 줄 알았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9월부터 MTA라고 그래서 머티리얼 트랜스퍼 어그리먼트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는데, 이제 브레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주장하듯이 야 너네가 이 뇌로 뭐 동물에서는 마우스에서는 뭐 2배, 3배, 래트에서는 뭐 4배, 5배, 멍키에서는 뭐 9배, 10배 들어간다며. 근데 멍키로는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마우스로 실험을 하자. 그래서 한 2-3배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자 그랬는데, 뭐 저희는 이제 똑같이 이제 실사를 MTA를 하면 같은 실험을 저희도 하고 사노피도 해서 저희는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12월 6일 날 이제 통보가 와서 데이터가 일종의 네거티브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연히 사인을 할 줄 알고, 실은 저희 CF와 BD팀, 그 다음에 리갈팀, 그 다음에 외부 변호사가 실은 보스턴에 출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고, 사인을 하나 보다. 네. 이제 사인 대신에 MTA를 더 해야겠다. 라는 또 해서 한 달 동안 또 MTA, 두 번째 MTA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줌 미팅을 통해서 봤더니 이 데이터를 그 실험을 하면서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사노피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멤버들이 우리가 너네 방법대로 안 했으니 뭐 동영상을 찍어서 다 보내고,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것 그 1부터 10까지 정말로 자세하게 적어서 보낼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보내서 했더니 이제 그거를 보고 했더니 데이터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이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외로 이제 영어로 롱전이죠. 생각보다 길었던. 생각보다 막판까지 거의 1%의 실패 확률이 있다는 얘기는 100%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결국 저희가 이제 황만순 대표한테 투자를 받을 때 1% 투자 안 하시려면 어쩌면 투자 안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살얼음을 걷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진행됐던 과정이었습니다. 예,
예상이 없던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 네. 저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우리가 이제 내부의 리걸 팀의 도움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게 뭐 텀시시건 MTA건 파이널 어그리먼트 맺으려면 외부에 이제 뭐 변호사든 뭐 네. 그게 국내든 국외든 네, 네. 그런 데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세팅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 2020년 후반부터 실리콘밸리의 팀을 좀 구성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한국 사람인데 학위를 하고 MBA를 하고 미국 그 진단 회사에서 이제 M&A를 좀 진행했던 친구를 하이어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넨텍을 다니면서 BD를 하는 친구를 하이어해서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비공식적인 BD 팀이 형성이 됐고 거기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로펌이죠. 예, 예. 여러 가지 회사를 만났는데 그 중에 저희랑 가장 맞는 팀을 찾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딜을 그 회사가 도와준 건 아니고 굉장히 그 기술적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뭐 자문을 주면서 이런 거를 가이드하는 팀이 형성이 좀 됐었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이렇게 기술 이전 딜 협상하다 보면 그게 뭐 시험 데이터 뭐 특허만 좋으면 될 줄 알지만 또 나중에는 이제 리거한 도움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여쭤봤고요. 그거 말고 또 사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유학을 가보지 못했었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바이오텍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이나 제약사나 이런 데 실제 근무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아, 그래, ABL 바이오의 이상훈 박사님은, 그래, 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엑셀시스에도 있었고, 카이론에도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 뭐, 제넨텍, 이런 데 근무했으니까 거기 친구도 많고, 뭐 하니까 그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아무래도 딴 데 나보다 도움이 되지 않겠어? 근데 나도 이름은 파이자, 뭐, 워크만, 나도 다 알겠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제 어떤 네트워킹 해서 나중에 뭐 하다못해 여름에 가서도 한 번이라도 좀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뚝딱 내일부터 그게 생기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제 코비드, 비포 코비드 이게 옛날 같으면은 이제 뭐 네트워킹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밥 먹고 뭐 커피하고 술 먹고 뭐 미국 애들도 이런 그 소셜 액티비티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뭐 애프터 코비드라든가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실은 모든 비즈니스 미팅이 줌 미팅으로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의 네트워킹의 이제 기본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카이론, 현대 노발티스, 뭐 제넨텍, 엑셀레시스, 뭐 에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물론 사이언티스트지만 저같이 사이언티스트였던 애들이 뭐 상대방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로 변화한 애들이 있고 아니면 뭐 벤처 캐피탈을 간 애들도 있고 실제로 실리콘밸리나 보스턴에서 창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코파운더도 있고 뭐 CSO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은 그 네트워크 빌딩의 가장 큰 거는 저희에 대한 어떤 그 이중항체 저희가 개발하는 것들이 저희가 뭐 학회라든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 그 친구들이 야 뭐 그 학회에서 만나면서 너네 뭐 하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두로 좀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빌딩이 좀 됐던 거는 국내 계셨던 분들보다는 조금 좀 다르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이제 보스턴으로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예. 저한테 이제 몇 년 전부터 보스턴 진출을 해라 그랬을 때 저는 뭐 제가 아는 데는 실리콘밸리고 뭐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어차피 바이오텍의 메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BD팀을 구성한 이유도 어쩌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뭐 출장을 가는 것보다는 그 친구들이 미국 내에서 하다못해 서부 또는 동부로 출장을 가면서 네트워크 빌딩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빌딩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구두로 전달이 돼서 ABL 바이오가 애들이 좋은 기술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또 전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막 내가 미국에 있는 무슨 미국 자회사를 만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와가지고 그리고 뭐 풀타임으로 하야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제 어떤 액티비티를 계속 하도록 그렇죠. 했다 이런 게 도움되는 것 같고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나고 근데 이제 뭐 이상 박사님 뭐 제가 예전에도 뵈니까 뭐 물론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도 많이 만나시지만 아예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백인이건 중국인이건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어떠세요? 이게 와서 둘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더 유리하다?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저는 뭐 둘 다 네. 다양한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이 일종의 만약에 미국에 사는 뭐 2세, 3세들의 역량이 조금 더 커지고요. 실제로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떤 그 대한민국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2세대. 아버지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릴 때 이민을 해서 거의 미국 사람처럼 사는 친구들의 역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미국 출장 갔다 오면서 모 벤처 캐피탈의 파트너로 있는 뭐 2세를 만나기도 하고 다 2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네트워크도 좀 빌딩을 좀 하고요. 그래서 글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많은 네트워크에 중국의 네트워크도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막 아이맵이라는 회사랑 공동 개발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어떤 그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바이오텍에 갖고 있는 임팩트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임팩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트워크도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비슷한 질문이 계속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장, 지속적인 성장 그런 거 하다 보면 기술 이전을 해야 되고 기술 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뭐 로열 얘기도 했었고 지금 네트워크 얘기도 했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 인력, 데이터 확보, 특허, 경쟁사 분석 사실 뭐 하나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하나 안 중요한 건 없는데 근데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 관련해 가지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 포함해서 그냥 와서 포인트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 표현이 좀 그래서 실전 격투를 또 가장 많이 해보신 분으로서 포인트 좀 말씀해 주세요. 요 얘기는 뭐 제가 이제 애프터 사노피 딜 이후에 뭐 굉장히 행사가 많을 때 초청도 받고 그랬을 때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은 이제 저희로 치면 이제 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언스가 기술 이전의 가장 큰 핵심이다. 뭐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뭐 로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로펌 그 회사를 써서 에이전트처럼 쓰기도 하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특징 결국 이제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 데이터가 가장 솔리드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인력이 중요해야 된다. 이제 저희도 애프터 사노피와 비포 사노피에서 인력의 퀄리티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좋은 어떤 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정도의 인력이 요즘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 외부에 알리느냐. 물론 다른 회사처럼 저희가 뭐 JP 모간도 가고 바이오 USA도 가고 저희는 바이오 유럽은 그렇게 참석을 많이 안 해요. 보통 바이오 USA를 갔다가 데이터를 만들고 6개월 후에 JP 모간에서 만나는데 플러스 다른 회사랑 조금 저희가 좀 다른 어프로치는 저희가 1년에 논문을 한 4편에서 5편을 내요. 또는 이제 포스터, 학회 발표는 적어도 매년 저희가 18개에서 한 1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에서 이 학회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너네 한번 업데이트를 해봐. 근데 그 메시지가 오고 나서 뭐 딜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늘 몇 년을 지나면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인터랙션이 생기면서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가장 솔리드한 그 사이언스 그다음에 차별성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BBB라는 이런 셔틀은 저희보다 제넨텍 아스트라제네카, 에피, 뭐
제넨텍에서 스핀오프한 드날리 세라필 네, 이런 네. 회사들이 저희보다 5년 앞서서 네, 네. 실은 이런 걸 했었고 그 트랜스페린 리셉터라는 아주 특이한 타겟을 갖고 제넨텍과 드날리가 임상 1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와의 차별성이 뭐냐 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면 멍키에 뭐 약대를 나올 때 PK 네. 실험을 하면 저희가 보통 멍키 PK 하면 1억에서 2억 들어서 뭐 실험 혈중을 빼서 네, 네, 농도만 네. 재는데 이제 이 뇌로 들어가는 양을 하다 보니까 이 멍키를 원숭이를 다 죽여야 돼요. 어우, 네. 그러니까 저희가 76마리 멍키를 죽이면서 한 실험이 정확하게 PK 실험으로 35억 정도 들었는데 네. 이제 빅파마들이 하는 얘기가 너네들의 영어로 이제 킬러 익스페리먼트라고 네, 그래요. 이게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다. 그러면서 저희가 저희 물질뿐만 아니라 드날리가 만든 이중항체까지 포함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확연한 데이터를 통해서 차별성을 보여주니까 뭐 너네 기술이 조금 더 베스트 인 클래스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산업비가 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있는 사이언스 데이터를 좋은 인력을 통해서 확보하라. 이게 딱 맞는 말이긴 한데, 예, 그러면 아까 사실 이 얘기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한 번만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 주가가 떨어지고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들 뭐 그게 국내 제약사도 있고 다국적 회사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텍 작은 바이오텍 특히 비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하거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모으기가 좀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한 SI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그게 뭐 기술 이전이 될 수도 있고 SI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도 약간은 뭐 위축됐다 이런 얘기들 조금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이제 뭐 하여튼 그 제넨텍이든 노바티스든 뭐 이런 데들에 대한 내부 분위기,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희가 이제 사노피 딜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두 명이 있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M&A에 담당을 했었고 한 명은 이제 사이언스를 좀 설명하는 제넨텍 출신인데 그 친구가 이제 최근에 멀크의 헤드쿼터의 BD 팀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노피 딜에 업적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자기가 이제 ABL을 떠날 준비를 하고 다른 데 저희보다 큰 회사를 가야 되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연구소는 위축이 되는데 멀크의 BD팀은 2배로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와 내년이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의 가장 적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낮아지고 뭐 여러 가지 회사 밸류도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적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비즈니스 쪽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연구소는 뭐 최근에 이제 뭐 LG가 이제 미국에 합병을 한 것도 어쩌면 기업 가치가 이렇게 좀 내려가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참 이게 연구소는 막 잘리기 시작하는데 반면에 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이런 거는 조금 팽창을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춥다고 위축되지 말고 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지 말고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중에 있는 돈들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어프로치 통해서 뭘 확보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이것도 그래도 이것도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인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 뭐 언론에도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바이오 이니셔티브 해서 뭐 미국에다 공장 지어야 돼요. 미국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비슷한 얘기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과연 다시 복귀가 될 거냐는 생각도 있고 중국 또한 또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들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는 미국하고도 좀 친해져야 되고 중국하고도 친해져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한국 기업들의 어떤 틈새 전략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중국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미국에도 자주 가시고 그러니까 틈새 전략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요거의 답을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그 섹터를 좀 얘기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로직스나 이런 CMO 산업은 아마 요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워낙 생산의 이슈니까 그래서 뭐 저희 같이 이제 신약을 하는
뭐 회사는 네. 어찌 보면은 저희 내부도 논의했는데 일단 저희 답은 예를 들어서 우씨를 쓰더라도 예. 이 부분은 공장 이슈 없다 저희는. 왜냐하면 우씨조차도 뭐 위축은 거기도 이제 주가가 반 이상이 예. 하락이 됐지만 뭐 아일랜드도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그 해지를 하려고 이제 추가의 어떤 그 CMO 산업을 하는 회사라 컨택이 좀 있고요. 네. 저는 신약 개발의 부분은 미국과 중국 관계로 인해서 있는 타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 중국과의 아이맵이랑 저희가 지금 임상일상을 두 물질을 같이 하고 있지만 공동 개발로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그 솔리드한 데이터가 나오면 어쩌면 임상 이상을 갈지 기술 이전을 할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생산의 이슈도 그 공장을 짓는 자체가 아니라 이제 물질이 이미 전달이 돼서 임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네. 다른 섹터는 좀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 우리 바이오 섹터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종 제품을 생산을 어딘가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건 좀 고민스러운 네, 문제일 그렇죠. 텐데 네, 네. 중간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아까 또 말씀 주셨지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보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계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중 관계들 뭐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고민들 많이 했었었는데 바이오 섹터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몇 개 기업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생산과 그렇게 직접 또 그렇죠. 관련된 회사는 네, 네.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미중 관계에 대한 주가 영향 이런 거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사실은 뭐 저는 우리 ABL 바이오 좀 많이 압니다. 사실은 좀 많이 아는데 그래도 또 우리 요 뭐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분들에게 대해서 이런 느낌이죠. 뭐 이미 이제 주식시장이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도 그래서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나와서 우리 ABL 바이오 주식 사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사세요라고 말고 그 얘기는 하시기 좀 그럴 테니까 우리 ABL 바이오 장점, 미래 비전 이거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뭐 ABL 바이오는 그동안에 이제 뭐 저희가 사노피 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컴파스 세라피 쪽에서 첫 번째 타겟 세라피 이중항체도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임상 이상에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레고캠과 ADC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진 걸로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공동으로 기술을 하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질문을 했을 때 ABL 바이오 주가는 좀 저평가되고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바이오텍의 어떤 그 착정가를 얘기를 안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유진 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제 기억으로는 뭐 한 37,000원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산업비 기술 이전 이후에 시장이 너무 나빠져서 저희도 좀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근데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 어쨌든 뭐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이제 4분기 정도 되면 아니면 내년 초 되면 확실하게 그 저희가 흑자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코스닥 상장 회사 중에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주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5년 7년 이후의 장기 계획은 현재부터 지금 저희가 잘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요거 우리 대담회 이후에 ABL 바이오 네. 이상훈 박사님도 직접 발표하고 할 예정이니까 그때 네.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지나긴 네, 그렇네요. 했는데 네,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이상훈 박사님한테 조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뭐 그 바이오 투자 업계 뭐 1세대자 리더인 황만수 대표님한테 현재 뭐 투자사 입장에서 뭐 조금 주목하시고 주목할 만한 바이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특징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그 시장이 좋을 때랑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랑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다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시장들이 좀 변동성이 커질 때 보면 결국은 다시 또 사람으로 오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더라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어느 타임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아니 시장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세상이 날 너무 안 알아봐줘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족들도 자기를 잘 못 알아봐 주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 회사가 남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하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와서 이렇게 투덜이 소문부도 아니고 자꾸 네. 그러는 것들이 조금,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특허 얘기도 하고 막 뭐 어떤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위축될 수 있을수록 커뮤니케이션 더 많이 하고 본인들의 장점, 장기 비전 이런 걸 좀 더 보내주는 그런 회사들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전에 그 질문한 질문이랑 거의 뭐 예. 비슷한 거지만, 뭐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투자 유치가 어렵고,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그러면 갖춰야 될 뭐 기본 역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아까 이상훈 박사님이 저기 기술이전 설명할 때 다 말씀 주셔가지고, 근데 최근에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야, 네가 투자사 대표인데 네가 열심히 투자 안 하니까 그렇지라고 네. 하시면 그 비난도 받겠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클럽 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클럽 딜을 하다 보면 다른 데들도 투자에 참여를 해야지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볼륨도 커지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있어서는 결국은 두 가지가 증명이 되는 거, 두 가지로 증명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집요하게 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집요하게. 그리고 그 집요하게 일하는 속에서 특허와 논문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시장이 위축되고 돈이 뭐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과거에는 7개를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그거를 2개, 3개를 줄이고 또 이제 우선순위를 조금 더 줄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집요하게 일하고 논문을 뽑아내고 특허를 뽑아내고 이거는 뭐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 와중에서 자금 조달이 당신 마음, 당신 대표이사님 또는 CFO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들어 돈의 규모를 좀 네. 줄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그 참 요즘은 그 굉장히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뭐 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국내 경제 상황,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님 생각하기에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기타 등등 좀 인사이트를 뭐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시장은 갑자기 어려워지고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10월 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아니 내년 되면 좀 어려워질 거야 라고 했지만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빠지긴 하지만, 내가 나빠지는 걸 느끼는 거는 거의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라는 거고, 또 좋아지는 것 또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시진핑 3기가 되면서 홍콩 지수 떨어졌다고 막 난리나 있긴 하지만, 저는 시진핑 3기 집권이 중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이면 또 이제 11월이 되는데 바이든 중간 선거, 그것도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겁나는 사이에 또 어느덧 나도 모르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쓰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설령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때를 꼭 기억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요. 저희들 시간도 되고 해서 저희 이상훈 박사님 모시고 오늘 뭐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와서 아까 뭐 좀 이게 이것까지 여쭤봐야 되나 이런 것들도 오늘 또 여쭤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자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만수 대표님 그리고 이상훈 대표님 오늘 자담회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